오늘 영상은 10월 마지막 주간 일정이랑 일정 매매할 수 있는 재료들, 그 다음에 주도 테마 흐름표와 지난주 가장 강했던 대장주들 그 섹터별로 분류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특히나 에이펙과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 한 주입니다. 뉴스들 꼭 잘 체크하셔야 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한 주 매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주차 일정과 그 다음 주 일정 체크하면서 증시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미일 정상회담 있고요. 새로운 총리가 뽑혔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미일 관계에서 이슈는 나오겠지만 국내 증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삼성 트라이폴드 이거 공개가 계속 일정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은 OLED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전지 시총이 상당한 종목들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2차전지들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 대장주인 지금 하나오션 또 실적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조선은 그냥 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익제약 상정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HBM4 삼성 그 전시회에서 그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화요일은 에이펙 CEO 서밋이 있습니다. 젠슨항도 참여를 하고 국내 대기업 그 수장들도 참여를 하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이 참석해서 AI 관련된 이슈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주로 논의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때 AI 관련주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체크 필요할 듯합니다. 중요한 수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주말간까지의 분위기를 보면은 잘 타결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나와서 이때 만약에 뉴스로 어떻게 합의가 됐다 하면서 갑자기 수혜받는 섹터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 외로 까보니까는 이 특정 섹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네 하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섹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조선 자동차, 원전 섹터가 1차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될 거다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 세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뉴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FOMC 있어서 이날 아마 이번에 CPI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99% 확률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어서 어쨌든 재료 소멸이다 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또 증시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요. 메타 실적 발표 있고 구글 실적 발표 있고 SK 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중에서도 그 MS랑 구글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친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요일에는 애플 실적 발표 있고 지금 애플은 또 사상 최고치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있어서 또 사상 최고치 찍었고 유럽 기준금리도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실적 발표 있는데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튈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현대차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 관세 협상이 잘 되느냐 이거에 따른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31일은 정말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10월 4주차에 한미, 그 다음에 한중, 그 다음에 미중, 그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의사를 밝혀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SK AI 서밋 있고요. 그 다음에 4일날 에코프로비엠 실적이랑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어서 당연히 중요한 기업들 그 실적들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그 각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들 실적 발표 날은 이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늘 체크 필요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당연히 2차전지 대장주 중 하나이고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 체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일은 미국 면역 항암국회 있어서 바이오들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있는지 체크 필요하고 6일은 네이버 휴머노이드 공개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두나무 관련주 엮이고 나서 튀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사실 네이버는 그 JP모건에서 성정한 휴머노이드 유망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보다 공개된 그 모델이 생각보다 좋다 하면은 네이버는 물론이고 로봇 전체 섹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한번 튀고 나서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날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는지 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에이펙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테크들 어떤 실적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도 테마 흐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봇과 반도체 2차 전지 흐름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2차 전지가 가장 강했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면서 반도체 강했고, 그 다음에 눌림 나왔었던 원전이 또 미국 관련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 나오면서 원전 섹터가 또 강하게 반등 나왔었고, 조선도 주초에 그 강한 흐름 나왔었고, 전력 설비는 일단은 호실적 관련주들이 홀실적 발표하면서 주 후반에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일부 종목만 강하게 튀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뭐 하늘에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도 아마 장 초반엔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사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 남북경협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결과를 볼 때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사실 기대감 구간에 상승을 하면은 아마 익절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선출됐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다키이치 총리 기본적인 기조가 증시에 아주 호재될 만한 증시 친화적인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일본 증시 이로 인해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랑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수혜받는 것은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도 JP모건 보고서에서도 그 목표가 상향 뉴스도 있었고, 반도체 호재들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중 입항료 전쟁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운주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었는데, 사실 해운 관련주들은 시장 좋을 때 튀기보다는 시장 하락할 때 해지성으로 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기에 막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섹터는 아니지만은 아마 시장이 과하게 오르고 또 조정 나왔을 때 한 번씩은 튈 수 있는 섹터여서 그래도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이 주중에 한번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올라왔었어 갖고 사실 6% 결국엔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끝났었지만은 여전히 추세 유효하고 아직 중간 조금 횡보할 수는 있어도 결국엔 다시 신고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한번 또 체크해 주셔야 될 게, 금이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신고가들을 다시 갱신한 그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순환매 관점에서 금 먼저 튀고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튄 적이 있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시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환율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협상이 잘 되면은 당분간 이거 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 이슈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련해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이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 보면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 정상회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하고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도 뉴스가 몇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김정은 만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지금 약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행동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저도 남북경협주를 매수를 해놨지만은 이거를 결국에 만났다 그 뉴스를 볼 때까지 가져가기보다는 그 기대감, 그 뉴스가 최종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감
으로 아마 대응하고 그때 슈팅이 나오면은 아마 익절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한 주 주요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었고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랑 그 순이익이 박살이 났습니다. 뭐 관세 협상 이슈도 있고 뭐 원자재값 이슈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테슬라는 이제 그 단순 뭐 분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옵티머스랑 그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가 추후에 중요한 주가 향방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옵티머스랑 그 FSD 뉴스를 더 집중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CPI 발표됐고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사실상 이 뉴스로 인해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지금 98%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컴퓨팅 기업 그 지분 인수 논의한다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엑스게이트가 이거 관련해서 엄청난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아마 지금 뭐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도 있고 또 맞다라는 또 재반박 기사도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그 양자 컴퓨팅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엑스게이트 추후에 눌림목 구간 오면은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GM. 사실 GM이 뭐 주요 뉴스로 잘 뜨는 경우는 없었는데 실적 호조 때문에 15%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도 한번 튀었었고 결국에는 만약 현대차도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만약 관세 협상까지 잘 되면은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상위 중에 현대차는 제대로 지금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슈팅 한 번만 나왔고 그 이후에 뒷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을 받으면은 한번 쭉 시세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건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요 뉴스 체크해 보면요. 갤럭시 XR 삼성에서도 그 메타버스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애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스마트 글래스든 뭐 다른 VR 버전이든 미래에는 이 스마트 기기가 XR, AR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가 결국에는 시장을 제패할 거라고 글로벌 빅테크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실적 괜찮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증시는 결국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재료가 붙고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또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금리 인하기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U+도 통신 결국 3사 중 모두가 해킹을 당하면서 해킹 신고를 했고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안 관련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MS 그 윈도우 10 종료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튈 것 같았었는데 그 뉴스로는 안 튀었고 오히려 이 뉴스로 인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자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랑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약 사실 MOU여서 그 무조건 뭐 돈이 들어온다는 아니지만은 지금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뭐 2차전지 반도체 로봇에 밀려서 좀 눌려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결국엔 이 뉴스랑 또 뭐 에이펙에서 관련된 뉴스 조금만 나오면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지금 튈 때가 됐는데 계속 눌렸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서클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움직일 수 있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로봇도 국내 기업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지랑 원익홀딩스 그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의 그 기술들이 해외에서도 탐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까도 그 일정에서 설명드렸던 네이버도 그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잘 체크해 주시고 이제는 단순히 로봇들이 지금 1차 파동에서는 그냥 로봇 재료만 엮여 있으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때 뭐 갑자기 뭐 재물을 보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고 그때는 진짜 기술 인력이 있는지
혹은 뭐 어디서 진짜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여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야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대건설이 국내 처음으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세 나왔고 원전은 결국엔 이런 그 수주 계약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강하게 움직일 거고 뭐 SMR 그다음에 대형 원전 조금 섹터 구분하되 그 원전 섹터 내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수냉매가 돌고 있어서 그다음에 요번 그 에이펙 관련해서도 원전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 너무 뭐 많이 조정받은 종목보다는 지금 실적과 모멘텀 살아있는 대장주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강했고요. 사실 더 많이 선정돼야 되는데 다 하긴 너무 많고 그래도 일부 상한가를 갔다거나 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다 아니면 거래량이 터졌다 아니면 신고가가 나왔다 이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많더라도 한 번씩은 또 꼭 관심 종목에 넣으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 중앙은 첨단 소재 상한가 갔었고요. 후성도 사실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섹터 다 강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과열인데도 금요일에 또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더들 눌림목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번 내려오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해서 사실 여기서 만약에 갭 뜬다면 한 번 더 52주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엔 언젠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 오는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끼 있는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끼 있는 종목으로 SM백설 이번 주도 상한가 나왔었고요. 지금 신고가 찍고 다시 내려왔고 근데 이게 지금 리튬 관련 주기도 하고 ESS 관련 주기도 해갖고 재료가 강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삼성 SDI도 지금 480일 이동평균선 한번 찍고 지금 저항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눌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저 자리도 돌파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눌림목 구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LNF는 결국 돌파해냈습니다. 마음고생 되게 많이 시켰던 종목일 텐데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 아직 파동 안 끝났습니다. 파동 다시 시작한다는 신호기 때문에 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든 그다음에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든 타점만 잘 뭐 저항선 어디 있는지 지지구가 어디 있는지 잘 공략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어쨌든 단기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랜만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동해 가스전 사업 관련 주기도 하고 뭐 또 LNG 사업도 하고 있어서 사실 재료가 되게 많은 종목인데요. 그래도 여태껏 중에서는 가장 강했던 재료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장세에서는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옛날 이번에 말고 이전 리튬 관련 대장주는 이 미래나노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게 튀었는데 2차 전지 그 장세에서는 항상 좋은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리튬 관련 대장주 포스코엔텍 저는 이때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얘는 기간 수급도 지금 괜찮고 추후에 눌리면 다시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481선 잠깐 그 기간 조정 나오자마자 다시 강하게 뚫어서 줬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전고체 관련주로 이수화학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저는 사실 그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이번 대장주는 지금 일단 이수화학입니다. 근데 다만 상한가 두 번에 지금 또다시 사실상 거의 3연상 가까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급하게 공략하시기보다는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도 2차 전지 시세에서는 되게 좋은 흐름 나오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전에 최근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이번 주도 강했습니다. 근데 다만 로봇은 이번 주는 약간 신고가 찍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지금 느낌이 있어서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섹터입니다. 그래도 종목들
차트랑 그다음에 종목들 한 번씩 머리 기억해 두셔서 한 번씩 흐름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눌림목 괜찮은 종목들 있습니다. 뭐 유진 로봇도 생각보다 시세 안 나오고 이제서야 한번 슈팅 후 다시 되돌림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튄 종목보다도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적 이렇게 지금 SJG 세종도 최근에 상한가 나오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고, 휴림 로봇도 너무나 강한 시세 이미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 또 올릴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진짜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경고까지 붙었고 뭐 단타 여기서 한 번 더 싸도 이상하지도 않지만은 잘못 물리면은 뭐 21선 조정까지만 해도 거의 뭐 20-30%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도 이미 거의 뭐 3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조금 조정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종목들이 로봇에는 지금 이번 주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차트 거의 흐름 비슷하고 차라리 조금 뒤늦게 출발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대장이고요. 50만 원 돌파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60만 원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강합니다. 수급도 너무 좋고 한데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합니다. 뭐 60만 원 간에 70만 원 간에 80만 원 간에 뭐 계속 뉴스는 있지만은 뭐 하다못해 뭐 20의 눌림목이라도 한번 기다려 본다거나 한번 좀 강하게 조정 나오거나 약간 분위기 갑자기 바뀌는 순간에 되돌림하는 순간에 공략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역시나 뭐 한미반도체도 원래 지난 사이클 반도체 지난 사이클의 대장주였고 역시나 수급 괜찮고요. 자리도 괜찮은데 반도체 저도 사실 지금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번 눌림 나오고 나서 공략을 했었고 지금 대장주들은 계속 탄력 받을 수도 있지만은 높은 자리에서 그냥 따라서 들어가는 거랑 높은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 툼에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것은 분명 매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DI도 끼 있는 종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너무 강합니다. 진짜 너무 아마 투자자들 진짜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한번 갈 때는 끊임없이 가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좀 눌림 나오면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되게 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지금 자리가 낮진 않지만은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은 뒷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심택은 엔비디아 소캠2 관련해서 핵심 그 기판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의 18% 자리가 높은데도 고점에서도 한번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이 파동 끝나고 다시 파동 시작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강원에너지가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사실 SML 관련주이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합니다. 강원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강한 섹터의 두 재료가 모두 엮인 종목이에요. 앞에 시세 파동 있었고 기간 조정 오랫동안 해서 잘 털어내고 나온 상한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마 이 정도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뭐 에너토크도 워낙 끼가 좋아서 얘는 뭐 반복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인데요. 사실 이번 원전 사이클에 개인적인 매매로는 원전과 박자가 잘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 매매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선입견 없으신 분들은 원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은 추세 살아있는 정확히는 뭐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이거나 적어도 이 정배열 유지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계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미국 관련돼서 그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대형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간 조정 조금 나오거나 눌림 나오면은 얘는 뒷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에빌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대장주이고요. 아직 그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여전히 최근에 뭐 기간 조금 외국인 매도한 거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장기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여전히 많은 물량 갖고 있고 추세 이끌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도 주 초반에 일단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눌림 상당히 강했었죠. 네, 상한가로 풀어냈고 아마 저도 지금 조선 관련주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에이펙에서 조금 괜찮은 뉴스 있다고 하면은 조선도 한번 다시 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특히나 상한가 나온 이 기준봉이 어쨌든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하셔도 크게 물리는 일도 없고 크게 리스크 관리에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기준 정말 많이 잡아도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는 거고 대부분 한 번은 뒷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상한가 나오고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사실 얘는 정치 테마주였는데 남원 대선 끝나고 정치 테마주들이 다 죽었는데 얘는 지금 조선 관련주로 해서 지금 강했고 그다음에 끼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도 다시 한번 또 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캔들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한번 또 리스크 관리 적절히 하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지금 차트 똑같죠. 세진중공업도 차트 너무 좋고 오리엔탈 전공도 차트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삼성현택이 대장주인데요. 기자재 대장주인데 얘는 이제 신고가 한번 나왔고 뭐 여기서 공략하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공략한다면 충분히 조정 나오고 나서 뭐 여기서 지금 아마 지지 라인이 16,500원에서 뭐 17,000원 그 사이일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 오면은 네, 아마 공략해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동일 스텔럭스도 끼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3연상 한번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은 뒤에 파동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이거 다 털었다, 뭐 거래량 실린 음봉이기 때문에 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 구간은 한 번씩 꼭 체크하시면서 단타 한 번씩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CPC 시스템도 얘도 끼 좋은 종목이고요. 얘도 상한가 같기 때문에 한번 또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북경협주입니다. 뭐 제형솔루텍은 사실 로봇 관련주기도 해서 사실은 로봇 섹터에 넣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요. 요번에 사실 흐름 나온 것은 남북경협주 트럼프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시사됐을 때 튀었기 때문에 심지어 거래대금이랑 거래량까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월요일도 아마 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가능성 시사되면은 시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변동성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대장주는 좋은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대장주는 최근에는 코데즈 컴바인이었습니다. 얘도 지금 차트 깨고 다시 양봉 마무리해갖고 월요일날 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설비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됐긴 했지만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주잔고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생각보다 미국만 고려해도 지금 교체해야 될 전력 설비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갖고 뭐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전력 설비는 기본적으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대장인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인 것은 세명전기가 잘 움직이고요. 세명전기는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움직인 적이 있어서 아마 곧 국내 이슈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뉴스는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낙폭이 과하다 싶으면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상법 개정 금융지주사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신다면은 뭐 대장주인 미래에셋증권이랑 키움증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사실 뭐 이거를 현대차를 단타 차트 관점에서 보긴 힘들지만은 캔들 지금 자리 너무나 좋습니다. 스윙 매매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고 근데 사실 현대차는 미중 한미 관세 협상이 정말 잘 돼야 그게 잘 마무리되면은 아마 저는 신고가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돼야 된다. 이 전제가 해결이 되면은 충분히 시세 낼 수 있는
이제 21선 월봉 기준으로 20월선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거 뭐 깨달아 가는 것은 1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파미쉘에서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좋고, 그때도 한번 그때 강조드렸던 보안 관련주 결국 시세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눌림목 자리고요. 해킹 보안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따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번 SKT 해킹 사건이나 KT 사건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그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T, SKT, 심지어 LG U+까지 이번에 해킹됐다고 됐는데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량 거래대금 터진 종목은 특히나 시총이 또 낮다 하면은 계속 있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종목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엑스게이트 양자 관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지분 관련해서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듯이 트럼프 매매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혹은 가족들, 뭐 미국 재무부든 어디서든 가지고 싶다, 가질 거다 한 종목은 한번 튀고 나서 눌림 후에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벌써 1차 지지라인까지 내려왔고, 만약에 뭐 이런 자리까지 나온다면은 저는 아마 공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 AI 대장주인 로켓 헬스케어도 시세 너무 좋았고,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강하게 만약에 눌림 나오고 뒷파동이 나온다면 그 뒷파동도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저는 아마 공략을 못할 것 같고, 뭐 충분히 투매가 나온 자리들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고민해 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매매 꼭 승률에 도움되는 영상들 앞으로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대박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